장례를 마친 다음 날, 진이는 작은 나무 앞에 서 있었다. 두 손에는 아버지의 유해가 담긴 함이 들려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진이는 한참 동안 함을 내려놓지 못했다. 세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딸을 지켜봤다. 엄마가 할게. 진이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할래요. 손 더러워져. 괜찮아요. 진이는 나무 아래에 흙을 파기 시작했다. 손톱 사이로 흙이 들어갔지만 멈추지 않았다. 세리가 다가왔다. 진이야. 천천히 해. 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유해를 나무 아래에 내려놓은 뒤 두 손으로 흙을 덮었다. 마지막 흙을 올리던 진이의 손이 멈췄다. 아빠. 세리의 눈가가 붉어졌다. 진이는 나무를 올려다봤다. 여기서는 아무한테도 미안해하지 마.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엄마한테도 가지 말고 영주 아주머니한테도 가지 마. 세리가 진이의 어깨를 붙잡았다. 진이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그냥 여기 있어. 진이는 나무 아래에 아버지의 오래된 손수건을 내려놓았다. 나도 이제 아빠 딸 그만할게. 세리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런 말 하지 마. 진이는 엄마를 바라봤다. 아빠를 버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아빠 때문에 저까지 미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리는 딸의 손을 잡았다. 진이는 다시 나무를 바라봤다. 모든 원망을 다 나무에 묻고 돌아왔다. 하지만 돌아서는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진이는 작업실 문을 열었다. 오랫동안 완성하지 못했던 그림이 놓여 있었다. 한쪽에는 커다란 집이 있었다. 집 안에는 얼굴 없는 사람들이 서 있었다. 집 밖에는 작은 여자아이가 혼자 앉아 있었다. 진이는 붓을 들었다. 집의 벽을 지웠다. 그 안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씩 지웠다. 그리고 작은 여자아이 뒤에 나무 한 그루를 그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작업실 문이 열렸다. 세리가 들어왔다. 밥 먹어. 조금 있다가요. 세리는 그림을 바라봤다. 저 나무가 아빠야? 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세리가 그림 가까이 다가갔다. 집은 왜 지웠어? 필요 없어서요. 가족을 다 지운 거야? 진이가 붓을 내려놓았다. 엄마. 왜? 가족은 안 지웠어요. 세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럼 거짓말을 지운 거예요. 세리는 말없이 딸의 등을 바라봤다. 진이는 다시 붓을 들었다. 저 이제 그림으로 말할 거예요. 누구한테?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진이는 나무 아래에 작은 의자를 하나 그렸다. 그림은 적어도 제 말을 바꾸지는 않잖아요. 같은 시각. 영주의 집에는 민기의 상속을 정리하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영주와 승현, 승우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부동산 서류와 예금 내역이 놓여 있었다. 변호사는 서류를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현재 확인된 유언장은 없습니다. 승우가 고개를 들었다. 그럼 끝난 거네요. 변호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법정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영주는 서류를 바라봤다. 저하고 우리 아들들이요. 현재 가족관계 등록 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승우는 등을 소파에 기댔다. 그럼 문제 없잖아요. 승현은 동생을 바라봤다. 끝까지 들어. 변호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다만 나진이 씨 측에서 친자관계를 입증하고 인지 청구를 진행하면 상속 구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우의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 돌아가셨는데도요. 사망 후에도 친자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영주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 아이가 하겠대요? 아직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승우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장례식에서는 아빠 싫다고 울더니 이제 돈은 받겠다는 거네요. 승현의 표정이 굳었다. 아직 아무것도 안 했대. 형은 왜 자꾸 그 여자 편을 들어?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 그 여자 때문에 이 집까지 나눠야 할 수도 있잖아. 영주는 집안을 둘러봤다. 민기와 함께 살았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미워하면서도 버리지 못했던 세월이었다. 영주가 낮게 물었다. 이 집을 나눠야 하나요?
변호사는 잠시 망설였다. 나진희 씨가 친자로 인정되면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영주의 손이 떨렸다. 승연이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영주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지켰는데? 승우가 말했다. 절대 못 줘요. 승연은 동생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내가 정할 일이 아니야. 형은 줄 수 있어? 승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승우는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가 여기서 어떻게 살았는데? 아버지 기다리다가 싸우다가 울다가 버틴 집이야. 영주의 눈이 붉어졌다. 그만해. 엄마. 그만하라고. 영주는 민기의 사진이 놓였던 자리를 바라봤다. 사진은 장례를 마친 뒤 서랍 안에 넣어두었다. 죽어서도 나를 내쫓으려고 하네. 승연이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다. 아무도 엄마를 못 내쫓아요. 영주는 아들의 손을 붙잡았다. 내 아버지가 만든 일이잖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살아서는 다른 여자한테 가고 죽어서는 그 여자 딸한테 집을 나눠주게 만들어.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다. 승연이 물었다. 아버지가 생전에 따로 남긴 재산은 없습니까? 확인 중입니다. 나세리 씨 명의로 된 건요. 영주의 얼굴이 굳었다. 변호사는 대답을 고르듯 입을 열었다. 차민기 씨가 과거 나세리 씨에게 송금한 내역이 상당합니다. 승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그쪽이 이미 가져간 거잖아요. 영주는 눈물을 닦았다. 얼마나? 정확한 금액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주의 입술이 굳었다. 끝까지 그 여자한테 퍼졌구나. 세리의 집에도 같은 내용이 전해졌다. 세리는 소파에 앉아 법률사무소에서 받은 안내문을 읽었다. 친자 관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이에게는 바로 상속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세리는 종이를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었다. 내가 진짜 그 서류 때문에 죽을 거야. 진짜. 진이는 작업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세리는 문 앞까지 갔다. 진이야. 대답이 없었다. 변호사한테 연락 왔어. 안에서 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는 안 받을 거예요. 세리는 문을 열었다. 뭘 안 받아? 아빠 재산이요. 내가 왜 안 받아? 진이는 그림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필요 없어요. 그건 내가 정할 일이 아니야. 진이가 붓을 내려놓았다. 제 몫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받아야지. 제 몫이면 제가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세리는 딸 앞으로 다가갔다. 그 집 사람들은 내가 포기해도 고마워하지 않아. 누가 고마워해 달래요. 진이야. 엄마는 왜 자꾸 아빠 재산으로 제가 딸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해요. 세리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아니야. 맞아요. 진이는 엄마를 똑바로 바라봤다. 아빠가 살아있을 때는 저를 딸로 올리지도 못하게 해놓고 죽으니까 돈이라도 받아야 딸 같아요? 세리가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내 권리를 찾자는 거야. 그 권리 때문에 또 싸우고 싶지 않아요. 너는 몰라. 진이가 씁쓸하게 웃었다. 또 제가 몰라요? 세리는 말을 멈췄다. 진이는 아버지를 묻고 온 손을 바라봤다. 저 오늘 아빠 묻었어요. 알아. 돈 받으려고 묻은 거 아니에요. 세리의 눈물이 차올랐다. 엄마는 내가 아무것도 못 받고 끝나는 게 싫어. 저는 이미 받았어요. 뭘? 태어날 때부터 받은 거요. 진이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사생아라는 이름. 상간녀 딸이라는 욕. 아빠가 숨긴 딸이라는 기억. 세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것만 받고 끝내면 엄마가 너무 억울해. 진이는 엄마에게 다가갔다. 엄마가 억울한 거잖아요. 세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진이는 작업실 문을 열었다. 저는 그림으로 살 거예요. 도도이가 널 계속 막을 텐데. 진이의 표정이 굳었다. 그건 제가 해결해요. 세리는 딸의 팔을 붙잡았다. 혼자 뭘 어떻게 해결해. 엄마처럼 안 할 거예요. 세리의 손이 멈췄다. 사랑 때문에 남의 인생 빼앗고 복수한다고 제 인생까지 걸지 않을 거예요. 진이는 엄마의 손을 내려놓았다. 제 이름은 제가 만들어요. 한국아트앤컬처센터. 지우는 진이가 제출한 새로운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뒤 완성한 작품이었다. 커다란 나무 아래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멀리에는 벽만 남은 집이 보였다. 지우는 그림 앞에서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진이가 뒤에서 말했다. 이상해요. 지우가 돌아봤다. 내가 하는 거랑 그림이랑 너무 달라서 좀 이상해. 진이의 눈썹이 움직였다. 제가 뭘 어떻게 하는데요? 말은 거칠고 사람은 밀어내고 또 훈계하려고요. 그림은 다 받아주잖아. 진이가 그림을 바라봤다. 지우는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다. 이 나무가 아버지입니까? 아니요. 그럼 제가 묻고 온 것들이에요. 지우는 더 묻지 않았다. 진이가 그를 바라봤다. 도의 말은 이제 안 믿어요? 확인되지 않은 말은 믿지 않습니다. 저도 안 믿겠네요. 당신 말도 확인할 겁니다. 진이는 피식 웃었다. 참 피곤한 사람이네요. 당신보다는 덜합니다. 진이의 눈빛이 잠시 부드러워졌다.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보던 도희의 손이 굳었다. 지우가 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는 걸 알아챘다.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다. 도희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지우와 진이가 함께 서 있는 모습을 찍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진을 보냈다. 메시지가 곧바로 돌아왔다. 저 여자가 나진이야? 도희는 짧게 답했다. 네. 본부장님이 요즘 제일 신경 쓰는 여자예요. 도희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진이가 자신을 발견하기 전에 자리를 떠났다. 한편 영주는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왔다. 립의 노래교실 건물 앞에서 임사빈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빈은 영주의 얼굴을 살폈다. 많이 힘드셨죠? 영주는 애써 웃었다.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그 말하는 얼굴은 아닌데요. 제가 원래 웃으면 더 불쌍해 보여요. 사빈은 영주가 들고 있던 상자를 받아들었다. 제가 들게요. 괜찮아요. 이런 건 남자가 들어야죠. 영주가 사빈을 바라봤다. 사빈 씨는 사모님이 뭐라고 안 해요? 사빈이 걸음을 멈췄다. 사모님이요? 이렇게 다른 여자 상자 들고 다니면 싫어하잖아요. 사빈은 멋쩍게 웃었다. 제가 아직 혼자거든요. 영주의 눈이 조금 커졌다. 오, 정말요? 그렇게 놀랄 일입니까? 당연히 결혼한 줄 알았죠. 왜요? 그 나이에 혼자인 사람 별로 없으니까. 사빈이 웃었다. 영주 씨도 이제 혼자잖아요. 영주의 표정이 굳었다. 사빈은 곧바로 말을 고쳤다. 죄송합니다. 영주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다 멈췄다. 맞아요. 사빈이 영주를 바라봤다. 나 이제 혼자예요. 영주는 처음으로 그 말을 입 밖에 내놓았다. 표정은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낯선 이름을 받아든 사람처럼 보였다. 혼자라는 게 이렇게 가벼운 말이었나. 사빈은 대답하지 않았다. 영주는 상자를 다시 받아들었다. 제가 들게요. 무거워요. 이 정도는 혼자 들어야죠. 영주는 상자를 안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사빈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같은 시간 승우의 여자친구 정원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번호는 표시되지 않았다. 정원은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차승우 씨 여자친구 맞죠? 정원의 얼굴이 굳었다. 누구세요? 승우 씨한테 결혼 이야기 나오던데. 무슨 말이에요? 결혼 전에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정원은 주변을 살폈다. 누구냐고요? 상대는 낮게 웃었다. 저 여자가 문어다리라고. 정원의 손이 굳었다. 뭐라고요? 승우 씨 만나면서 다른 남자도 만났잖아요. 누가 그래요? 사진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겼다. 잠시 후 사진 여러 장이 도착했다. 정원이 낯선 남자와 식당에서 마주 앉은 모습이었다. 또 다른 사진에는 남자가 정원의 팔을 잡고 있었다. 정원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사진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차승우는 당신 과거를 모릅니다. 정원은 곧바로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연결되지 않았다.
그녀는 승우의 이름을 눌렀다가 멈췄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확대했다. 입술이 떨렸다. 왜 지금 나타나? 도희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 완료 표시를 확인했다. 그녀의 앞에는 지후와 진이가 함께 찍힌 사진이 놓여 있었다. 도희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한 사람씩 건드리면 돼. 그때 지우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도희는 급히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다. 본부장님. 지우는 도희 앞에 서류를 내려놓았다. 나진이 시 심사 조작에 관여했습니까? 도희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예요? 심사위원이 진술했습니다.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계좌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도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본부장님이 그 여자 때문에 저를 조사한 거예요? 그 여자라는 표현 쓰지 마세요. 도희의 눈빛이 변했다. 진이 편이네요. 사실 편입니다. 거짓말. 도희가 지우에게 다가갔다. 본부장님 진이 좋아하죠. 지우의 얼굴이 굳었다. 도희는 확신한 듯 웃었다. 그렇구나.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상관 있어요. 도희의 눈가가 붉어졌다. 나진이는 항상 제 걸 빼앗았으니까. 제가 도도에 씨 겁니까? 도희의 입술이 굳었다. 지우는 서류를 가리켰다. 내일까지 소명서 제출하세요. 안 하면요. 심사 방해와 금품 제공 문제를 공식 조사하겠습니다. 도희가 지우를 노려봤다. 진이가 시켰어요? 나진이 씨는 이 사실도 모릅니다. 지우는 돌아섰다. 도희의 목소리가 뒤에서 따라왔다. 본부장님도 후회할 거예요. 지우가 멈췄다. 뭘 말입니까? 그 여자한테 마음 준 거. 지우는 돌아보지 않았다. 도혜 씨가 걱정할 일 아닙니다. 문이 닫힌 뒤 도희는 책상 위 서류를 쓸어내렸다. 그녀는 곧바로 세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세리는 받지 않았다. 도희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아주머니, 상속 문제로 바쁘시죠? 도희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진희 씨가 차민기 씨 딸이라는 증거. 잠시 말을 멈췄다. 그거 진짜인지 다시 확인해 보세요. 세리는 메시지를 듣고 얼굴이 굳었다. 그 시각 영주와 세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시 마주 앉았다. 탁자 위에는 민기의 재산 목록과 친자 확인 자료가 놓여 있었다. 영주가 세리를 바라봤다. 결국 왔네. 세리는 서류를 움켜쥐었다. 진이 목 찾으러 왔어요. 진이는 필요 없다던데. 세리의 얼굴이 굳었다. 우리 모녀 일에 끼어들지 마요. 영주는 웃었다. 내 남편 재산 앞에 앉아놓고 우리 모녀 일이래. 세리는 변호사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친자 확인 결과예요. 영주는 종이를 보지 않았다. 그 사람은 나한테 사과하고 떠났어. 세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또 그 얘기. 내가 임종 지켰어. 영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마지막에 내 이름 불렀어. 세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짓말하지 마. 당신 이름 아니었어. 그만해. 끝까지 당신을 안 찾았어. 세리의 손이 떨렸다. 진이 아빠였어요. 내 남편이었어. 진이도 상속받을 권리 있어요. 영주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권리 찾고 싶으면 법대로 해. 세리는 친자 확인서를 영주 앞에 펼쳤다. 할 거예요. 영주의 시선이 서류로 향했다. 세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그놈의 서류로 우리 진이를 평생 밀어냈잖아요. 영주는 차갑게 받아쳤다. 그럼 이제 그 서류로 들어오겠다는 거야. 두 여자의 시선이 맞붙었다. 변호사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다. 진이가 들어왔다. 세리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여길 왜 와? 진이는 친자 확인서를 바라봤다. 엄마가 가져갔잖아요. 진이야. 이건 엄마가. 진이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영주가 진이를 바라봤다. 진이는 두 여자를 번갈아 본 뒤 친자 확인서를 반으로 찢었다. 세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이는 찢어진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저 상속 안 받아요. 세리가 딸의 팔을 붙잡았다. 내가 뭘 몰라서 그래. 진이는 손을 빼냈다.
저 다 알아요. 영주가 진이를 바라봤다. 진이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아빠가 저한테 남긴 건 돈이 아니에요. 진이야. 평생 누구 딸인지 증명하며 살라는 벌이에요. 진이는 영주에게 고개를 숙였다. 저 때문에 이 집 나눌 일 없어요. 영주의 눈빛이 흔들렸다. 진이는 세리를 바라봤다. 엄마도 이제 그만해요. 세리의 눈물이 흘렀다. 엄마는 널 위해서. 아니요. 진이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엄마가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세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이는 돌아서 사무실을 나갔다. 복도에 나온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진이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상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나진희 씨 맞습니까? 누구세요? 차민기 씨가 남긴 정식 유언장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진이의 걸음이 멈췄다. 뭐라고요? 상대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전 재산의 절반을 나진희 씨에게 남긴다고 적혀 있습니다.